1955년 봄,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던 어느 날 김선영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평범한 서민 가정의 막내딸로 태어난 선영은 어릴 때부터 남다른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들을 유난히 좋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동네에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보고 싶어 했고, 길에서 유모차를 밀고 가는 어머니를 만나면 아기를 보겠다며 졸졸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도 쉬는 시간마다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저학년 아이들을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런 선영을 보며 너는 정말 아이들을 좋아하는구나. 나중에 훌륭한 엄마가 될 거야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선영의 꿈은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해서 예쁜 아이들을 많이 낳고 그 아이들과 함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따뜻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이 간호사나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할 때 선영은 망설임 없이 나는 엄마가 되고 싶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선영이 30살이 되던 1985년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지금과 달리 중매를 통해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고 흔한 일이었습니다. 선영의 어머니도 딸의 결혼을 위해 이곳저곳 수소문하며 좋은 중매쟁이를 찾아다녔습니다. 드디어 믿을 만한 중매쟁이 할머니가 한 남자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1953년생 이정호였습니다. 정호는 선영보다 2살 위로 성실하고 온화한 성품을 지닌 남자였습니다.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무엇보다 가정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만남은 서울의 한 찻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서로 어색해하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던 두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호는 선영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씨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선영은 정호의 진실하고 든든한 모습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을 거치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정호는 선영이 아이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게 되었고 자신도 아이들이 있는 화목한 가정을 꿈꾸고 있었기에 더욱 마음이 맞았습니다. 선영 역시 정호가 자신의 꿈을 이해해주고 함께 꿈꿔주는 것에 감동받았습니다. 몇 달간의 만남 끝에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1985년 가을, 두 사람의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양가 가족들과 지인들의 축복 속에서 따뜻하고 의미 있는 결혼식이었습니다. 신혼생활은 그야말로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정호는 선영을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했으며 선영 역시 남편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작은 습관까지도 이해하려 노력했고 무엇이든 함께 의논해서 결정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정호는 선영이 준비해준 따뜻한 아침 식사를 먹으며 하루를 시작했고 퇴근 후에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습니다. 주말에는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거나 시장에 함께 장을 보러 다니며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가장 즐거워했던 순간은 장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 아이 방은 어떻게 꾸며줄까? 아이와 함께 어디로 여행을 갈까? 이런 대화들은 두 사람을 더욱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2년이 지나도록 아이의 소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씩 언제 좋은 소식 있을 거야? 라고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선영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원래부터 아이를 그토록 사랑했던 선영에게 이런 상황은 큰 시련이었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 기도하며 간절히 아이를 달라고 빌었지만 좀처럼 소식이 없었습니다. 정우 역시 아내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대 선영을 탓하거나 실망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괜찮다. 우리에게도 분명 좋은 날이 올 거야 라며 아내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이렇게 선영과 정호 부부의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들 앞에는 예상치 못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혼 3년째가 되던 해, 선영과 정호 부부는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지만 무엇보다 선영 자신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매달 찾아오는 생리 때마다 실망감에 눈물을 흘리는 아내를 보며 정호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드디어 두 사람은 용기를 내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불임 검사를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특히 여성에게는 더욱 민감한 문제였죠. 하지만 선영은 아이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병원에서 기초적인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검사, 초음파 검사 등 여러 가지 검사를 거쳤지만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조금 더 시간을 가져보시죠라며 자연임신을 기다려보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더 지나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선영은 더 큰 병원, 더 유명한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서울의 큰 대학병원까지 찾아가며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진단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양쪽 난관이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의사의 말은 마치 천둥벼락 같았습니다. 난관이 막혔다는 것은 자연임신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미였습니다. 선영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꿈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시험관 시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공률은 높지 않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시험관 시술. 당시만 해도 이 단어는 매우 생소하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성공률도 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에게는 이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정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함께 해보자. 돈은 어떻게든 마련하면 되니까. 그의 따뜻한 말에 선영은 비로소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1988년 선영은 첫 번째 시험관 시술에 도전했습니다. 매일 주사를 맞고 수많은 약을 복용하며 몸을 준비했습니다. 호르몬 주사로 인한 부작용으로 몸이 붓고 아팠지만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착상이 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선영은 며칠 동안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도도 같은 결과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더욱 커졌습니다. 호르몬 치료로 인한 부작용도 심해졌고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나는 돈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아이가 더 간절합니다. 선영은 이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비싼 치료비 때문에 가게가 어려워져도 몸이 아파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져도 그녀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정우 역시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야근을 마다하지 않으며 치료비를 벌었고 아내가 우울해할 때마다 곁에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 기적이 일어날 거야 라는 그의 말은 선영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시도도 실패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그만 포기하는 게 어때? 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선영의 나이는 어느덧 45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사로부터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폐경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시험관 시술을 계속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폐경. 이 단어는 선영에게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지난 10년간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엄마가 될 희망이 없다는 선고와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정호의 품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못나서 아이를 못 가져서. 하지만 정호는 끝까지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함께 견뎌온 것만으로도 충분해. 당신이 있어서 나는 행복해. 정호의 변함없는 사랑은 절망의 나락에 빠진 선영에게 마지막 희망의 끈이었습니다. 비록 아이는 가질 수 없게 되었지만 이 남자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
정말로 더 이상 방법은 없는 걸까? 그 작은 의문이 훗날 놀라운 기적으로 이어질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폐경 판정을 받은 후 몇 개월 동안 선영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거나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리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꿈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정호는 그런 아내를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섣불리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곁에서 지켜보며 아내가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주었습니다. 때로는 함께 조용히 앉아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영은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한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50대 후반에 임신에 성공한 외국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선영의 마음속에 작은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불가능한 일일까? 혹시 나에게도 기회가 있을까? 선영은 인터넷을 찾아보고 도서관에 가서 관련 자료들을 뒤졌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폐경이 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몸의 상태를 개선하면 다시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정보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47세가 된 선영은 마침내 결심을 내렸습니다. 몸을 다시 만들겠다. 이것이 그녀의 새로운 선언이었습니다. 나이가 많고 의학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동안 좋아했던 밀가루 음식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빵, 면류, 과자 등 밀가루가 들어간 모든 음식에 작별을 고했습니다. 기름진 음식도 피했습니다. 튀김, 볶음 요리 대신 찜이나 삶은 요리 위주로 식단을 구성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커피를 끊는 일이었습니다. 하루에 서너 잔씩 마시던 커피를 하루아침에 끊는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두통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아이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참아냈습니다. 대신 현미밥을 주식으로 삼았습니다. 처음에는 거칠고 맛없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소는 가능한 한 많이 다양하게 섭취했습니다. 특히 녹색 채소를 많이 먹으려 노력했습니다. 물도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습관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물을 찾게 되었습니다. 몸 안의 독소를 배출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식습관 개선과 함께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운동은 걷기였습니다. 매일 1시간 반 이상 걷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처음에는 30분도 힘들었지만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며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오는 날에도 걷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산을 쓰고 걷거나 실내에서라도 제자리 걷기를 했습니다. 오늘 하루 쉬면 내일은 더 쉬고 싶어질 거야 라며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운동화가 닳아 없어질 정도로 열심히 걸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에도 묵묵히 걷는 선영을 보며 정말 대단한 의지력이라고 감탄했습니다. 걷기뿐만 아니라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도 병행했습니다. 스트레칭, 요가 등을 통해 몸의 유연성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골반,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에 집중했습니다. 정호는 아내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놀라면서도 든든했습니다. 그동안 우울해하던 아내가 다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위해 함께 현미밥을 먹고 기름진 음식을 피하며 아내의 식단 관리에 동참했습니다. 여보, 정말 힘들지 않아?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라고 걱정하는 정호에게 선영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힘들어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그때 더 노력했더라면이라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게 낫잖아요. 이런 철저한 생활관리가 약 2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선영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얼굴색이 좋아지고 몸매도 날씬해졌으며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예전에 우울하고 지쳐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2년 후 선영은 용기를 내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지만 몸의 변화를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궁 나이가 38세로 나왔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결과네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죠? 49세의 실제 나이와 38세의 자궁 나이. 11살의 차이는 그동안의 노력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의사조차 놀라며 시험관 시술을 다시 시도해 볼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 정도 상태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노력이었습니다. 그 순간 선영은 눈물이 났습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다시 희망을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 자신이 자랑스러웠고 묵묵히 지켜봐준 남편에게 감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영과 정우는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궁 나이 38세라는 놀라운 검사 결과를 받은 후 선영과 정우는 새로운 마음으로 시험관 시술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몸의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고 마음의 준비도 더욱 단단했습니다. 2011년 선영의 나이 56세. 의학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운 나이였지만 의료진도 선영의 철저한 몸 관리에 감탄하며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 정도 몸 상태라면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합니다. 정말 모범적인 사례예요. 시술 과정은 예전과 비슷했습니다. 호르몬 주사를 맞고 여러 약물을 복용하며 몸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몸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그동안의 건강한 생활 습관 덕분에 부작용도 적었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훨씬 좋았습니다. 정우는 매일 아침 아내에게 호르몬 주사를 놓아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능숙해져서 아내가 아프지 않게 주사를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정말 될 것 같아요 라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드디어 배아 이식일이 다가왔습니다. 수정된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선영은 시술대에 누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성공하게 해주세요.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시술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의사는 좋은 배아를 건강한 자궁에 잘 이식했습니다. 이제 기다려보시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2주간은 선영에게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안정을 위해 집에서 조용히 지내며 기다렸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정우는 아내가 편안할 수 있도록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편히 쉬어라며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2주 후 드디어 임신 확인 검사를 받는 날이 왔습니다. 병원에 가는 길에 선영의 심장은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감과 혹시 성공했을까? 라는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마치 영화 같았습니다. 마침내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더 놀라운 소식이요? 쌍둥이입니다. 건강한 쌍둥이를 임신하셨어요. 그 순간 선영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명도 간절했던 아이가 2명이나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쁨과 놀라움, 감동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정호도 말을 잇지 못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요? 정말 쌍둥이가 맞나요? 선영은 몇 번이나 되묻고 또 되묻었습니다. 57세의 나이에 시험관 시술 첫 시도로 쌍둥이 임신에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제는 새로운 걱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령 임신에다 쌍둥이 임신이라는 이중 위험 요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료진은 매우 조심스럽게 관리해야 합니다라며 철저한 산전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선영은 임신 내내 병원과 집을 오가며 세심한 관리를 받았습니다. 정기 검진을 빠뜨리지 않았고 의사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따랐습니다. 그동안 몸 관리를 위해 실천했던 좋은 습관들이 임신 중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임신 소식이 알려지자 주변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축하해주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걱정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 나이에 임신하면 위험하지 않을까? 아이들 키우기 힘들지 않을까? 하지만 선영과 정우는 이미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임신 중기에 접어들면서 태아의 성별도 확인되었습니다.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하나였습니다. 아들과 딸을 동시에 갖게 되다니 정말 꿈만 같아요 라며 선영은 행복해했습니다. 아기 용품을 준비하는 일도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아기 옷, 기저귀, 젖병 등을 하나하나 고르며 곧 만날 아이들을 상상했습니다. 임신 후기에는 몸이 많이 무거워졌지만 선영은 행복했습니다. 뱃속에서 움직이는 아기들을 느낄 때마다 감동했습니다. 우리 아가들아,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하며 배를 쓰다듬곤 했습니다. 드디어 2012년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의료진은 제왕절개를 권했습니다. 고령 출산이고 쌍둥이라는 점을 고려한 안전한 선택이었습니다. 선영도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기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정우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요. 당신이 있어서 이런 기적이 가능했어요. 사랑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이들의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선영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가들이다. 선영과 정우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27년간의 기다림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엄마, 아빠가 된 것입니다. 출산 소식은 곧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국내 최고령 초산 산모라는 타이틀과 함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정말 드문 사례입니다. 환자분의 철저한 몸 관리가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 난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기적적인 일이에요라는 의사의 말에 선영은 더욱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 결과였습니다. 병실에서 아이들을 품에 안은 선영은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엄마라는 이름을 드디어 갖게 된 것입니다. 57세에 이룬 늦은 꿈이었지만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의미 있는 선물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선영 씨는 71세가 되었고 쌍둥이 남매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엄마가 된 것이 걱정스럽기도 했지만 오히려 더욱 소중하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을 깨우며 우리 아가들 잘 잤니? 라고 말할 때마다 선영은 이 모든 것이 꿈만 같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엄마라는 소리를 매일 들을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할 때, 밤에 자장가를 불러주며 재울 때, 아플 때 곁에서 돌봐줄 때, 이 모든 순간들이 선영에게는 기적과 같습니다. 27년간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던 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포기하지 않기를 잘했구나. 선영은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폐경 판정을 받았을 때 완전히 포기했다면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만 포기하는 게 어때? 라고 말했을 때 포기했다면 지금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선영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엄마가 되는 것이 반드시 단점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젊은 엄마들보다 더 여유롭고 차분하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었고 인생 경험이 풍부해서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체력적으로 힘든 면도 있습니다. 밤에 아이들이 울 때 일어나기가 쉽지 않고 아이들과 뛰어놀기에는 숨이 차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어려움들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기쁨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우 역시 늦깎이 아버지가 된 것을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매일 느끼고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부부는 아이들을 위해 더욱 건강관리에 신경 쓰며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선영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히 불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 나이 때문에 포기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의학적으로 불가능해 보여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반드시 옵니다. 이것이
선영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자신도 45세에 폐경 판정을 받고 절망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몸을 새롭게 만들어 57세의 쌍둥이를 얻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을 스스로 돌보는 것입니다. 선영은 병원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스스로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식습관 개선, 꾸준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 기본적인 것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밀가루, 기름진 음식, 커피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대신 현미밥과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바꿨어요. 매일 1시간 반 이상 걷기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멈추지 않았어요. 이런 철저한 관리를 통해 49세의 나이에 가곡 나이를 38세로 되돌릴 수 있었다고 선영은 강조합니다. 의사들조차 놀라워했던 변화였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끊고 매일 운동하는 것이 힘들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아이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어요. 선영은 또한 남편의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강조합니다. 27년간의 긴 여정을 혼자서는 견뎌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끝까지 저를 믿어주고 응원해줬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때로는 제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는데 남편이 우리 함께 끝까지 해보자고 말해줬죠. 가족의 지지와 사랑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선영은 무리한 시도는 권하지 않는다고 덧붙입니다. 자신의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이며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포기하기 전에 자신이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 돌아보세요. 혹시 더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놓친 것은 없는지 생각해 보세요. 후회하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했다면 그 결과는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선영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도 선영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며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사랑해요라고 말할 때마다 그 모든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간절한 마음과 끊임없는 노력이 있다면 언젠가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이것이 71세 선영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녀의 인생이 증명하듯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는 오늘도 선영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27년간 기다린 이 순간들을 그녀는 평생 소중히 간직할 것입니다.